젠프의 파격 인사입니다. 총경회의를 통해 인사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대거 별을 달았습니다. 경찰청이 3일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류삼영 동작구청장 후보와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경찰청 인사 담당관 등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담당관은 당시 남대문 서장으로 서울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정의로운 분이죠. 그런데 이후 경찰대학으로 발령되며 좌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밖에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명 특검에 각각 파견됐던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도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성과 중심의 발탁도 눈에 들어옵니다. 캄보디아 스캔 조직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 과장도 승진했는데 그는 스캔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을 주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통해 보상을 확실히 해야죠. 그런데 벌을 줄 인물들도 있습니다. 현재 쇼츠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이 했다면 네. 이재명한테 고맙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화영에게 북한에서? 송명철이라고 이제 통일전선부 애들이 국진하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주다가 쌍방울 김성태가 욕심을 부려요. 처음에는 안부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한 애들 만났잖아요. 야, 직접 만나고 심지어는 이제 직접 연락하게 된 거예요. 안부수를 건너뛰고 2019년 5월부터는 안부수를 제낍니다. 안부수를 제끼고 이화영도 제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야, 북미회담 결렬로 분위기 안 좋아서 이재명 못 가니까 나 혼자 가야겠다. 쌍방울 김성태의 단독 방북을 2019년 5월부터 추진했고 그 문건들 쌍방울의 문건들을 다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하나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에 더군다나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공직선거법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예. 그 대장동 난리가 났었죠, 5,500억 원 환수 그거 재판받고 2심에서 도지사직 박탈되는 유죄가 나왔던 때예요. 북한은 왜 갑니까? 지금 도지사를 유지하냐 마냐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할부로 준 것도 이상한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 박상영이 대단한 게 유죄를 받아낸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검사 혼자서 못합니다. 이건 1심 판사가 너무도 적극적으로 검찰 논리에 수긍을 해줬기 때문에 된 거죠. 2심 3심에서 제대로 안 잡힌 게 굉장히 아쉽죠. 정말로 신진우 부장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부장판사가 네. 1심에서 9년 6개월을 때렸던 그 신진우 부장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했던 모습을 제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그때 공판 현장에서 도대체 저런 판사를 이렇게 만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노골적인 상황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건이 이제 공전됐어요.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예. 이 사건에서 물러섰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워낙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변호인들이 다시 투입되고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진우 부장은 어떻게 했냐? 국선 내려와. 국선 데려와서 이화영 옆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사건을 진행을 시킵니다. 재판을. 그러니까 눈만 멀렁멀렁 뜨고 있는 거예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박상현 검사 나와가지고 막 얘기 이제 또 멋들어지게 얘기해요. 그 법정에서 멋들어지게 얘기하면 또 거기서 다 고개 끄덕이고 있고 그 보수 언론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공소 사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 인정됐습니다. 하고서 다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재판이 쫙 진행되는 겁니다. 아까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거는 이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300만 달러 자체를 이화영 부지사는 아예 모르는데 모르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 대납 비용이라고 진술을 해달라. 그렇죠. 이걸 갖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그 한 녹취가 것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네. 어떤 게요? 그 녹취가 300만 원 달러가 2023년부터 1년 동안 김성태가 예. 검찰에 출정을 간 게 예. 182회인가 4회입니다. 184회 예. 365일에 예. 이틀에 한 번꼴로 갔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거기서 다 모아놓고 김성태가 거기서 거기 쌍방울 경을 그 안에서 집무실처럼 이용하면서 했잖아요. 박상영이 그런 편의를 다 봐줬죠. 예. 예를 들면 그냥 정말로 이재명을 위한 송금이 맞다라고 하고 예. 이화영도 알고 이재명도 안다면 그렇게 많이 출정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진술 세미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간에 말을 맞춰야 되고 다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범끼리 계속 같이 붙여놓은 거고 저 녹음 파일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서민석 변호사가 통하기 전까지 박상영이 해냈던 거는 안부수도 처음에
때문에 이재명을 위한 방북 비용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네. 쌍방울에서 금품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게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과정이에요. 두 달 동안 박상영이 열심히 해가지고 안부선 넘어왔어. 김성태, 방용천은 쌍방울 사람이니까 이 셋이서 3인 송호를 했는데 이화영이 필요했던 이유는 저때 당시는 이재명을 저때 기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엮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구속을 시켜서 바로 기소하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게 물거품이 된 거죠. 이제 알겠네.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어찌됐든 국감에 나와서 연호의 술파티 등 그 폭로를 해준 게 당시 영장 전담 판사로서는 다툼이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게 결정타였어요. 뭐가 됐든 양심에 따라서 이화영의 진술이 번복을 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갈팡질팡한 모습은 보였지만 번복을 했기 때문에 유창훈 부장이 23년 9월에 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때 저 사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화영의 진술이 아무튼 오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결정타였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요 녹취가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원래 이제 한꺼번에 다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취재할 때 그렇게 한꺼번에 다 풀지는 않으니까. 아니 국정조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 전방위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어차피 지금 이 녹음 파일들은 지금 서울고검이 지금 연호의 술파티 이거 그 감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박상영이 여태까지 나 참고인 조사 3번 받으면서 왜 나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냐고 그때 그렇지. 조사를 너무 받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예, 조사를 이제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고검 TF 근데 선배 이게 요 조사 과정 속에서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지금 184회 출정을 했어요. 김성태가 면담이든 뭐가 됐든 184회를 출정을 했는데 지금 봉 선배랑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조서가 첫 번째부터 21회까지 지금 저희가 확보해서 보고 있는데 중간에 비는 날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정 일자와 조서가 없는 날짜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술파티 당일에도 없는 겁니다. 출정을 면담 조서도 없어요. 그럼 뭐 했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거는 예전부터 뭐 아니 그거는 사실은 계속 나왔죠. 검찰청에서 수탁에 있는 건데 네. 저걸 봐야 돼. 그거 뭘 보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안부수하고 쌍방울 식구들 모아놓잖아요. 출정 기록은 있어요 지금 네. 있는데 2번 3번 모이고 여기서 이제 한 3명 정도를 대질 조서를 해요. 대질 조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툴 때 A와 B와 C의 얘기가 다룰 때 누가 말이 맞는지를 하는 건데 네, 공감합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 검사가 검찰 조직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동원하고 권력욕을 채울 때 그 똑똑하고 잘난 수천 명의 검사 중 단 한 명도 이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겁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검찰 수뇌부의 결정은 곧 정의이며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지독한 무오류의 망상에 집단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뇌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자신들이 누려온 그 무소불위의 카르텔이 흔들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전원 침묵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검찰은 다르다. 설득하고 포용하면 바뀔 수 있다. 만약 지금 법무부 수장이 이런 순진하고 한가한 낭만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역사와 주권자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